토트넘 주장이 감독과의 상의 없이 내뱉은 말이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손흥민과 위고 요리스가 울버햄튼전에서 언쟁을 했습니다. 요리스는 손흥민에게 빠른 경기 템포를 원했지만 손흥민은 천천히 풀어가길 원했는데요. 토트넘은 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울버햄튼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를 치렀습니다. 홈 구장에서 울버햄튼에 밀리기도 했지만 코너킥 세트피스 한 번에 승점을 낚아챘습니다. 토트넘이 이겼지만 손흥민과 요리스의 언쟁이 조명됐습니다. 중계 화면에 잡히지 않았지만 영국 풋볼 런던은 울버햄튼전에서 두 번째 언쟁이 있을 뻔했다. 스퍼스웹 등 다른 매체들도 요리스가 손흥민에게 무언가 외치는 걸 목격했다 고 짚었습니다. 요리스는 손흥민에게 경기 템포를 주장한 거로 보였으나 풋볼 런던은 요리스가 손흥민에게 빨리 볼을 던질 경우 토트넘의 배후 공간 침투 기회가 더 있을 거로 판단했다. 손흥민은 요리스에게 경기를 진정시키라고 말했다. 요리스는 화가 났고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했다. 손흥민이 경기장 반대편에 있던 1분 동안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손흥민과 요리스의 논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고 전했습니다. 손흥민과 요리스는 조제 무리뉴 감독 시절에도 크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라커룸으로 들어가는 길에 격한 언쟁을 벌인 건데요. 요리스가 갑자기 손흥민에게 달려들어 항의했고 손흥민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몸싸움 직전까지 간 장면이 고스란히 중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아마존 다큐를 통해 공개된 바에 따르면 논쟁은 라커룸까지 이어졌고 코칭 스태프와 동료들의 만류로 마무리됐습니다. 경기 뒤에 요리스가 손흥민을 뜨겁게 포옹하며 승리를 위한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이 나긴 했지만 보는 이들에게 씁쓸함만을 남긴 건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큰 다툼은 아니었지만 그 후 요리스의 발언이 더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 그라운드 안에서는 의견 조율 정도 사소한 논쟁이었습니다. 스퍼스웹도 몇 시즌 전에 두 선수 사이에 보였던 다툼은 아니었다. 라커룸까지 이어지지도 않았다. 요리스는 토트넘 주장이다.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다면 충분히 알려야 한다 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요리스가 밝힌 손흥민 선수의 향후 방향성과 주장으로서 손흥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알려지며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는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공격수로 완벽하지만 수비수적인 측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라는 듯한 어감의 말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요리스가 이토록 손흥민에게 수비를 강요하는 이유는 본인의 실책으로 인한 책임감을 전가하기 위함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요리스의 가장 두드러지는 단점은 바로 발밑 문제로 패백에 버려진 조하트 이상으로 킥이 좋지 않습니다. 세모발도 문제인데 심한 왼발잡이이다. 훈련 영상 등을 보면 볼 트래핑도 왼발로만 할 정도로 극단적인 왼발잡이입니다. 가 중요해진 현대축구에서 요리스가 저평가받는 가장 큰 이유인데요. 이러한 단점을 팀원의 수비력으로 강화하려는 모습이 경기 중 보이기도 합니다. 그가 이런 자세를 보이기 시작한 건 리즈전에서였는데요. 치명적인 스위핑 실수로 인해 실책을 당할 뻔한 적이 있고 난 후 팀원들의 수비수 강화에 적극적으로 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가 콘테 감독과의 의견과는 어떤 충돌이 있을진 모르지만 최근 콘테 감독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리스와는 전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흥민과 해리 케인을 도와줄 새로운 조력자로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뛰고 있는 다니엘 제임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빠른 스피드를 갖춘 측면 미드필더를 원하고 있는 가운데 그에 부합한 영입 후보를 찾는 것 같습니다. 현재 콘테 감독은 공격 보강을 추가로 원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거액을 지출해 히샬리송을 영입하긴 했지만 스티븐 베르흐베인이 떠난 데다 브리안 힐 역시 발렌시아 임대가 유력해 공격 자원이 한정적인 이유입니다. 특히 4개 대회를 병행해야 하는 만큼 로테이션 자원이 필요한 가운데 제임스를 낙점한 것으로 보입니다. 콘테 감독이 제임스를 손흥민 선수의 백업 후보로 영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건 측면에서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공격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이라는 게 매체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제임스는 최고 시속이 36km일 정도로 속력이 빠릅니다. 이런 빼어난 장점을 앞세워 드림 클럽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토트넘은 제임스가 현재 주전 경쟁에서 밀려난 흐름이기 때문에 개인 협상도 수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영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 제임스는 올여름 브랜든 아론슨과 루이스 시니스테라 등 경쟁자가 잇따라 새롭게 합류해 출전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서 결장했고 이어 2경기에 출전했으나 모두 풀타임을 뛰지 못했습니다. 요리스의 인터뷰 내용이 공개되자 해외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토트넘의 문제점은 한국의 김민재 같은 수비수가 없다는 것이다. 손흥민 같은 공격수를 수비에 이용하고 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이래서 내가 토트넘을 떠나라고 했던 거다. 아무리 공을 찔러주며 헌신해도 케인은 시큰둥하고 요리스는 뱀눈으로 쳐다본다. 이런 토트넘에서는 스트레스만 커질 것이다. 요리스가 아무리 주장이라 한 말이라도 경기 중에 감정 표출하지 마라. 골 잡는 게 당신이 해야 할 일이다. 수비 못해 골 먹는다면 네 잘못은 없고 수비 탓만 할 셈인가. 공격수가 공격에만 전념해야지 수비까지 겸하라면 오히려 본래의 공격이 소홀해져 소기의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되면 팀의 승수 쌓기에 지장이 있을 법한데 감독이 공격수에게 수비 가담까지 겸하게 한다면 팀의 공격 능력 저하로 승점 추가에는 많은 지장을 받을 것 같다. 손흥민 토트넘 떠날 때다. 상대편 선수들의 심한 반칙에 심판이 경고, 퇴장시키지 않는 상황도 그렇고 토트넘은 토트넘일 뿐이다. 레알이나 바르셀로나, 맨시티, 뮌헨이 되려면 10년은 걸릴 것이다. 이왕 시작한 것 트로피 꾸준히 들어올릴 수 있는 곳으로 가자. 공격수가 수비에 집중하다 보면 역습 공격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 공격수는 공격에 즉각 반응하도록 수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손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골을 넣지 말란 말인가. 소니야 미안한데 경기 중 부상으로 한 달만 쉬어보자. 뭐라고 떠들어대고 누가 실수하면 이렇게 대하는지도 보자. 소니가 빠지고도 잘 돌아가면 좋은 거겠지만 굳이 남을 필요도 없으니 이적해버리자. 리버풀도 좋고 맨시티도 좋고 레마도 좋다. 사실 부상은 안 생기기를 바람. 감독 전술 따르랴 반칙 버티랴 내부 총질도 버티랴 팬들 비아냥도 버티랴 기자들 헛소리까지 버티랴 고생이 많다. 손흥민 선수의 에이징 커브 이야기가 많습니다. 선수 나름대로의 컨디션을 고려하지 않는 발언들에 가슴이 아픕니다. 손흥민 선수가 부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좋은 경기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